네, 그럼 먼저 GC에서 시료 주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C에서 시료 주입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분할 주입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비분할 주입,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거의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컬럼 내 주입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C에서는 시료를 주입을 할 때 어떤 상태로 주입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시료의 형태가 있을 텐데, 먼저 액체 시료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액체 시료를 이런 이제 10마이크로리터짜리 시린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 고무 경막을 septum을 통과해 가지고 유리관이 이제 시료 인젝터, GC의 인젝터의 안쪽에 이 글래스 라이너가 있는데, 이 유리관을 에다가 주입을 해 주는데요. 그 주입 방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GC의 그 인젝터의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데, GC의 이제 그 인젝터 부분은 이런 형태로 여기에 이렇게 GC에 이렇게 마운트가 돼 있어요. 이 몸체에 인젝터가 마운트가 돼 있는데, 거기에 이 안에는 인젝션 포트 안에 보면은 이런 글래스 라이너라고 하는 것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글래스 라이너. 이 글래스 라이너의 역할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시료를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 기화가 이루어지죠. 이 GC 온도가 보통 GC 인젝션 포트 온도가 250도씨 이상이 되는데, 이 안에서 액체 시료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기화가 일어나 가지고, 기화가 일어나면은 이제 베이퍼 상태가 되면서 부피가 굉장히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운반 기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캐리어 가스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밀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컬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이제 운반 기체하고 섞여서 컬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안에 이제 어, 시료를 주입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주사기 가지고서, 주사기 끝이 뾰족하게 돼 있어 가지고 시료를 여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취해 가지고 집어넣어 줄 때, 이때 이제 운반 기체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시료 주입구 안은 다른 외부 기체들이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여기에 이제 시료 주입을 할 때 여기에 septum이라고 하는 것을, septum이라고 고무 이제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여기다가 넣어줘 가지고 여기를 통과해서 이제 주사 바늘이 들어가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서의 공기들이 차단이 되겠죠. 이게 시린지에 바늘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라이너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글래스 라이너인데, 그 라이너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여주죠. 이 라이너는 시료를 이렇게 주입을 해주게 되면 베이퍼가 되면서 시료들이 이제 오염이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기체 상태지만 깨끗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글래스 안이 이게 까맣게 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래스 라이너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 마운트 돼 있는 이 GC 몸체에다가 주입하게 되면은 이 몸체 자체가 오염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이런 철로 돼 있는데, 철로 돼 있으면서 여기 온도를 올려주게 돼 있는데, 이 철 자체가 어떤 촉매 역할을 해가지고 높은 온도에서 시료를 변형시켜주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래스 라이너라고 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이 인젝션 포트 안에서 사용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액체 시료는 보통 시료의 양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집어넣어 주는 양이 0.5 마이크로리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한 2 마이크로리터 정도까지 주입을 해 줍니다. 이 안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해 주고, 그리고 이제 기체 시료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기체 시료를 분석한다. 예를 들어 뭐 담배 연기를 분석을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가스 타이트 시린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일반 주사기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플런저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 플런저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렇지만 액체는 흘러내려가지는 않죠. 그런데 기체 시료의 경우에는 일반 이 주사기로 했을 경우에는 플런저 틈새로 해가지고 이게 기체가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는 그 가스 타이트, 그러니까 가스가 새 나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이 플런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스 타이트 시린지인데, 이제 이것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우리가 샘플 루프라고 하는 것이 있었었죠. 그 루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고체 시료는 어떻게 해주냐? 고체 시료는 지수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유기용매를 사용해서 보통은 메탄올이나 에테르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료를 녹여준 다음에 완전히 녹여준 다음에 용해를 시켜서 그 다음에 이 용액 상태로 해서 시료를 주입을 해줍니다. 주사기로 취해가지고.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용매는 뭐 메탄올이나 에탄올, 에테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절한데, 아세톤도 사용을 하긴 합니다. 아세톤도 사용하긴 하지만은 이 아세톤이나 톨루엔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클로로포름 이런 것들은 잘 사용하지가 않는데, 이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GC에서 GC 컬럼에 있는 컬럼, 보통 이제 캐필러리 컬럼이면은 컬럼에 있는 정지상을 녹여준 정지상의 그 용매가 일반적으로 이 아세톤, 톨루엔, 클로로포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세톤이나 톨루엔, 클로로포름이 여기에 주입이 된다. 증기상으로 굉장히 미량이지만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높은 온도에서 이 정지상들을 약간 녹여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컬럼이 망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세톤, 톨루엔, 클로로포름은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죠. 물은 지수에서 쥐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사용되면은 물도 이 컬럼을 완전히 녹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산화가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